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5일 늦은 밤인데요. 53년 만에 독재입니다. 53년 전이면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한창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삼성 개헌이 있을 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던 국가 재건운동, 국가 부흥운동에 있어서 강력한 국회 힘을 갖겠다, 국회 권력을 갖겠다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보관이었고, 이것도 한 번뿐이 안 했어요. 한두 번뿐이 안 했는데, 국회 전석 상임위원과 국회의장직을 갖다가 당시에 민주공화당이 가져간 사건이죠. 그 53년 1968년 이후로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의 선봉자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당과 또 모든 상임위원장이 위원직을 갖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이 18석 전석 상임위원장을 갖겠다 하는 김태년의 발언과 이해찬의 발언으로 그 당시에는 한 며칠 전만 해도 이거는 야당 급방용이다, 야당 압박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얘네들은 여차하면은 18석 전석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갖고 독재의 길을 완전히 깔겠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얘네가 말을 하는 것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 야당 일찍에 법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다. 국회라는 것은 관례에 따라서 어석도 배분하고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도 갖는 것이 또는 국회 개원은 관례에 따라서 개원하는 것이 여야 협상에 따라 개원하는 것이 관례다. 그게 곧 법이다 하고 외치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몇 개월 전 4.15 총선 전에 불과 몇 개월 전 공수처법안과 선거법, 기형 괴물 공수처법안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관례대로는 말하지 말라. 1+4가 곧 법이다 하고 악법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지금 와서도 또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당은 법대로 하겠다는 소리고 야당은 관례가 곧 원칙이다. 관례가 원칙이고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원칙으로 하죠. 그죠? 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선거구제니까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나. 그죠? 지금 얘네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177석 플러스 190석을 가졌으므로 법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과거에 40년을 얘네들이 야당 생활을 하면서 한 짓은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성문법만 법이 아니라 판례, 관세법도 법이다 하는 것이 국회 정신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서 얘네는 독재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언론이 편집되고 왜곡되고 그 언론 특히 인터넷 기사들,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쓰는데 국민들이 오도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죠. 지금 국회 개원도 그래요. 얘네가 190석을 가지고 있는데 177석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190석이죠. 그죠? 정의당까지 합하면요. 190석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일체의 양보도 없다. 그죠? 타협도 없다. 배려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토론의 장과 다수결의 원리 토론의 장과 그 다음에 소수를 보호하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죠. 대한민국 국민, 즉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국민이 42%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은 50%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 국회의장단이야 지들 마음대로 했다고 칩시다. 솔직히 이제 그것도 기분 나빠요. 왜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장단도 최다선 의원인 일당이 가져가느냐.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나 그것도 오만스럽다. 그것도 관례 아니겠는가. 그럼 여야 공이 국회의장도 여야 공이
내세워서 여야 공이 훌륭하신 분을 한 명씩 내세워서 국회에서 차라리 포결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야지 박병석 같은 이런 애가 국회의장이 안 되죠. 어느 순간에 박병석이가 설설설설 국민한테 그게 각인되지도 않고 3선하고 4선하고 5선하고 6선 하더니 국회의장이 돼버렸다. 고고티브이 같은 경우는 박병석이 같은 저런 친구를 국회의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권력 2위. 뭐 존경할 만한 게 있고 뭐 업적이 있어야지 국회의장도 되는 것이지. 설금설금 지방에서 말을 6선을 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된다. 그럼 7선짜리가 있으면은 7선짜리한테 국회의장을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박병석이가 지네들에 의해서 그냥 어여 뭐 국회의장님 해주세요. 국회의장 됐어. 그럼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때까지 관례 법에 따라서 여야 합의에서 국회를 개원하는 게 맞는데 미래통합당은 현재 국회 개원이 그딴 식으로 하면 반대하겠다. 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게 민주주의 원리니까 야당은 거기서 투쟁을 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은 국회의장 되자마자 5월 8일까지 여야 합의 안 하면은 내가 말이야 모든 걸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단 3일 만에 이 독재의 막을 드러내는 거죠. 문희상이도 아주 꼴값이었지만은 박병석 같은 경우가 앞으로 4년 동안 보면은 진짜 우리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법의 훼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박병석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것도 그렇고, 그죠? 또한, 통합당이 반헌법적이라 그러면도 국회를 개원한 것도 그렇고, 야당이 불참함에서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박수를 쳐가지고 박병석을 갖다 국회의장으로 추대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말씀드렸잖아요. 53년 만에 53년 만에 독재가 시작했다. 아니 53년을 사는 사람들이 10년을 빼자 이거죠. 초등학생. 그럼 지금 63년을 사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 나왔다. 우리가 이따지 60평생 70평생을 아하 국회 개원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장이라는 것도 여야 합의와 투표에 의해서 또는 상임이라는 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을 보고 자란 우리 세대인데 늙어온 세대인데 이것들이 갑자기 법이 그것이다 하고 지네 마음대로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뽑아버리고 국회 개원도 지네 마음대로 하고 그죠? 국회 개원이라는 것은 여야 화합의 장이고 여야 잔치 아닙니까? 새로운 원이 구성됐다. 우리 분다 축하하자 하는 자리인데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들다 그래서 너희는 빠져 하고 우리가 하고 상임위원장 18개도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가져온다. 그게 법이다. 아니 법대로 하는 놈들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3년 하에서 비법적인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 지금 야당에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통합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차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까지도 한다. 190석인데 그죠? 미래통합당을 몇 석만 흔들어 버리면 개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얘네 개헌 갑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이때까지 국민한테 많이 버림을 받았고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혐오스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주호영이 같은 경우 보면은 투쟁식이 아니고 그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데 전혀 얘네들은 무시하죠. 지네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은 너희는 말도 시키지 마. 따라와. 불과 우리가 4.15 총선을 지내도 그런 걸 봤었죠. 1+4에서. 근데 1+4의 독재가 어떻게 됐어요? 선거법은 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그죠? 그게 이상한 쓰레기 오물로 돼가지고 아무 무용하고 국민한테 스트레스만 줬어요. 그래 얘네가 법사위하고 얘기를 가져가겠다는 소리는 다른 거는 몇 석 줄 수 있겠죠. 상임위에서. 그걸 가져가겠다는 소리는 앞으로 4년 동안 불과 2년 후에 대통령직을 뺏기더라도 4년 동안 지네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무상복지로 가고 지네 마음대로 국민의 국가의 빛을 놀려서 지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도 지네가 지금 뭐 경찰개혁 또는 검찰개혁을 들고 나오는데 지네 진영에 부도덕하고 비정의적인 비법적이고 불법적인 것 갖다 막겠다는 소리죠.
단순히 생각하는 건 공수처법을 갖다 지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소리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4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혼돈과 압박의 시대를 갖다가 국민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도 또 한 번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자신들의 독재를 과신하겠다 이런 소리뿐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응?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차라리 국회 해산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5 총선 전에 1+4 체제에서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렇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린 게 차라리 국회 해산을 하고 사표를 던져버려라. 그래야지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산다. 이렇게 누누이 방송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국민이 말이야 미래통합당을 징벌해버려서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못한다? 그죠?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왜? 쟤네가 과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반을 19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표 던져보고, 우리 국회의원 안 할래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건 김종인 씨가 말한 참 나쁜 선례를 남긴 게 아니라, 그럼 좋다. 법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년 후까지 어떻게 견디냔 말이죠. 4년 후까지. 4년 동안 쟤네가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가는 걸 견딜 수가 없다. 국민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의 힘을 지금 받을 처지도 아직 안 된다.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없애져야 할 정권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를 보호하자는 것이 또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죠? 다수결로 하면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뿐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갔다 하는 것이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